이낙연 캠프에선 황 내정자를 두고 도쿄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는 분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일본 총리를 하라라고 하셨던데 이게 본질과 좀 멀어지고 친일 논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 친일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예요. 문재인 정부와 반대쪽에 있는 일베 등 극우 집단들이 저한테 정치적 공세를 하기 위해서 친일 프레임을 만들었죠. 그래서 한 3년 정도 계속해서 시끄러웠었는데 2020년 들어와서부터는 조용했어요. 더 이상 친일 프레임을 씌울 수 없었던 이유가 제가 한 말과 그래서 일부분 잘라와서 비틀고 왜곡한 결과이거든요. 예. 제가 일본 음식이 한국 음식보다 더 낫다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말이 돌아요. 그런데 버려진 더불어민주당으로 보자 그러면 적의 칼을 가져와서 같은 문재인 정부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저 황교익의 등에다가 칼을 꽂은 거죠. 예. 그런데 일본 총리를 하라고 하신 것도 그렇게 따지면 친일 프레임 씌우기로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러링을 한 거죠. 제가 사실 그대로 문재인 일본 총리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지금 이낙연 캠프에서 저한테 도쿄 오사카 관광공사를 하라 하는 그 말과 제가 이낙연 씨한테 일본 총리 하라고 한 말이 같은 말입니다. 근거도 없고 예. 서로 그냥 욕먹이기 위해서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예. 제가 미러링을 했습니다. 근데 적어도 국회의원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냥 매체에 등장하는 그런 인상기로 이야기하실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써놓은 책, 그 사람이 했던 행적들 이런 거를 갖다가 좀 보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또 정치인들이 인사청문회에서 또 전문가를 다룰 갖다가 거니까요.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예. 캠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자진 사퇴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내정 철회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입장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포기하라는 뜻이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각각의 시민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경기관광공사의 사장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네. 지금의 후보자 입장에 있거든요. 저한테 제가 확보한 권리를 어느 누구도 포기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 할아버지가 오셔도 이것은 권리 포기를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알겠습니다. 왜 나한테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라고 정치인 여러분들 나한테 이야기를 하시나요? 네. 당신들, 정치인들 그런 식으로 문화 인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는 것 아닙니다. 관광 행정의 전문성이 있느냐, 자격 시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맛집 소개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요. 그 이유가 정치인들도 그렇게들 막 이야기를 하던데 맛집 공사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제가 하는 일에 100분의 1도 1000분의 1도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수요미 스퀘어에 나오면서 제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보였는데 TV 제가 프로그램이요. 그렇죠. 예. 수요미 스퀘어에서 내가 자연스럽게 음식을 소개하는데 식당 가서 음식을 소개하니까 예. 이게 맛집 소개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저는 농민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네.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한 방법 뭐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으로 지역의 내재적 자원을 어떻게 하면 매력적인 상품으로 만들어서 도시민한테 팔아먹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일을 쭉 해왔거든요. 농민신문사에서 제일 처음 낸 책이 맛 따라갈까 보다라는 책인데 향토 음식 안내서라고 보면 돼요. 맛 따라갈까 보다. 예, 그게 2000년에 나온 건데 향토 음식의 스토리를 부여를 한 그러니까 향토 음식 인문학 서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제가 해왔던 일이 지리적 표시제라는 것을 활성화하는데 제가 일을 했었고요. 지역 공동 브랜드 개발 사업도 제가 많이 했었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고 있는 공예비엔날레 거기서 예. 식기 관련되는 것으로 제가 총연출도 했었고요. 공예 비엔날레에서요. 부산 푸드필름 페스타라는 지역 관광 축제죠. 그걸 5년째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대박 상품입니다. 부산에서 행사. 가장 인기 있는 그 지역 관광 축제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일부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면 대체 어떤 사람을 전문가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것은 인정은 해요. 그러니까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가지고 이 식당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뭐 이러니까 맛집 선정하는 그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적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논평을 하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뭐 검증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이 평소에 뭔 일을 했는가 있잖아요. 뒤져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뭐 숨겨져 있는가? 아니요. 뭐 제 책이라도 좀 읽어보세요. 정치인들이 자기네 정치 권력을 쥐게 되면 그 얄팍하게 잘 알지도 못하는 것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요. 그러면 전문가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 정도는 좀 들어보고, 그러니까 현명한 정치인은 전문가의 말에 좀 집중을 해요. 전문가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인의 풍토들, 정치인들 전문가를 우습게 알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자격 시비와 관련해서 이낙연 후보 캠프에서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서 지금까지 황교익 선생이 높게 평가해온 이력도 문제가 있다. 한국 음식은 일본 아류다. 뭐 카피해온 거다. 이런 식의 멘트가 너무 많더라. 그런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을 할 수 있겠느냐?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라면 모르겠다. 내가 일본 음식이 더 낫다라고 한 말을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이야기를 하십시오. 저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말을 비틀고 잘라내서 만든 짤들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건데, 그 친일 프레임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부터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것들은. 문재인 지지자예요, 제가. 예.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부터 그 반문재인, 그러니까 저 반대편에 있는 극우 세력과 기타 그 사람들이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친일 프레임입니다. 일본과 관련되는 말만 입에 나오면 그것을 친일이라고 말을 끊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를 들면 괴벨스 같은 거죠. 괴벨스 같은 네가 것이다. 어떤 말이든 한마디만 뱉어봐. 그거 가지고 널 범죄자로 만들 수 있어. 라는 거죠. 그 프레임으로 짜서 만들어서 돌리다가 한 3년 정도 안 먹혔어요. 친일 프레임 안 먹혔습니다. 네. 조용했다가 지금 이낙연 후보 진영에서 그 말을 꺼낸 겁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인간적인 배신감을 느꼈어요.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부의 총리까지 지낸 분이에요. 이낙연 씨는 문재인 정부 사람입니다. 저는 바깥에서 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여러 말들을 하면서 친일 프레임으로 상처를 입었어요. 그런데 같은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하고 정신적인 동지라고 생각했던 사람에 의해서 적들이 던진 프레임을 받아서 그걸 저한테 공격을 한다는 게 인간적으로 도리가 아니죠. 이거는 인간의 일이 아닙니다. 짐승이나 이런 일을 하지. 이낙연 씨는 더 이상 흥분돼서 말이 안 나오는데요. 아무리 정치판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데라 하더라도 인간에 대한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시라고.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이낙연 씨가 가지고 있는 경력들 보면 일본 통이에요. 일본 왕을 천황이라고 호칭을 하고요. 일본 연미복, 정치인의 드레스 코드죠. 연미복 입고 행사에 참석하시고 하는 이런 모양을 보니까 일본 정치인으로 잘 어울려요. 일본 총리 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하고
하나 다르지가 않아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이제 그 부분이 뭐 사실 감정적으로 좀 과한 평가일 수 있는데 그것과 똑같은 미러링한 거죠. 내가 진짜 실제로 뭐 이낙연 씨 보고 일본 총리 하라고 그렇게 예. 밀어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한테 오사카 도쿄 관광공사 사장 하시는 게 어울린다고 있잖아요. 그런 논평을 낼 수가 있어요. 물론 이낙연 전 대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그 캠프의 상임 부위원장 이낙연 씨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밑에 있는 캠프의 사람들이 그런 발언을 하는 거 아닌가요? 나는 그 캠프의 사람들의 말이 이낙연 씨의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 씨는 저한테 인격적 모독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이 질문이 아마 기자들을 통해서 이낙연 후보한테 간 것 같은데 이낙연 후보는 논평하지 않겠다라고 답을 했더군요. 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많이 흥분하셨어요. 조금 물 한 모금을 하시고요. 뭐 이낙연 캠프가 오늘 안 나오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쪽 입장에서도 좀 질문을 드리자면 이 일본 관련된 발언들 예를 들면 뭐 야끼니쿠에서 불고기가 왔다라든지 야끼니쿠라는 뭐 이런 음식이 일본 야끼니쿠라는 음식이 한국 불고기 음식이 됐다라고 있잖아요.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야끼니쿠라는 표기가 이게 그 소육이라는 그 단어가 예. 불고기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제가 한 말입니다. 말의 문제예요. 다 지워버리고 불고기가 야끼니쿠에서 왔다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자르고 비틀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에요. 그 말을 그대로 한 거예요. 이낙연 씨 일베입니까? 예, 조금만 진정을 하시고 지금 뭐 제가 하나하나 그 예를 다 들어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예를 들면 제가 한 가지를 지금 들었는데 저는 대한민국 국민이고요. 누구보다도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고요. 일본에 관해서는 일본의 역사에 대해서는 숱하게 일본이 사과해야 될 지점들 예. 사과하라라고 이야기를 표명을 했었고요. 사실관계를 말하는 것과 정치적으로 친일의 스탠스를 취하는 것은 달라요. 사실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제 이재명 지사와의 연관성, 즉 보훈성 인사 아니냐 이 부분이 하나 남는데요. 이재명 지사하고 뭐 운영하시는 유튜브 황교익 TV에서 대담도 나누시고 이 지사 욕설에 대해서 이해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여러 번 하셨다. 또 중앙대학교 선후배사이기도 하다. 이런 것 때문에 채용이 된 거 아니냐라는 이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학연, 지연, 혈연이에요. 음. 제가 동문회를 안 나갑니다. 아니 뭐 네네. 동문 회장에서 만나진 않았더라도 두 분이 또 선후배니까 사적인 자리에서 더 친해지고 그러셨던 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친한 친구들이나 만나지 예. 동문으로 해가지고 뭐 으쌰으쌰하고 하는 거 이런 것은 가장 저급한 행동이라고 보고 그런 짓 안 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보훈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재명 후보를 이해하자라고 말한 게 2018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공격을 당했죠. 이재명을 싫어하시는 여러 극렬 문파들이 아주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냐 그러면 인터넷은 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직접 전화를 하세요. 저와 관련되는 모든 곳에 전화를 해서 일 주지 마라, 뭐 하라. 그것도 이제 하루에 뭐 몇십 통씩 전화를 해가지고 그 담당자가 그냥 녹다운이 되게 만들어서 일을 방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아예 그 한 사람의 생명 자체를 앗아가려고 하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봐요.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 하더라도 서로가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그런데 이분들은 극렬 문파들은 사람을 죽이려고 덤비는 악마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이재명을 지지하자라고 이야기했으면 그때 보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관광공사 자리가 한 9개월 동안 빈자리로 있었어요. 네네. 그러면 빈자리가 생기자마자 저한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 거죠. 보훈을 하자 그러면. 아무튼 이낙연 캠프의 수석 대변인은 내정 철회하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캠프에서 뭐 연락 받으신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게 내정 철회라는 그 말이 예. 맞는 이야기인가요? 어떤 결격 사유가 제가 서류나 기타에 대해서 사장 자리를
하지 못한 어떤 결격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근거를 가지고 오시고 난 다음에 사퇴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거죠. 아니 여러분들 자녀가 학교에 이렇게 입학을 했는데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합격을 했는데 그냥 정치적으로 의견이 안 맞다고 해서 자퇴서 내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지금 그 과정이 불공정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감사 들어가시고요. 그 인사 추천위원회 예. 그분들 있잖아요. 그거 그 압색 들어가 가지고 있잖아요. 다 털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판이 지금 네거티브 판으로 좀 예. 혼탁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이제 제 논란이 같이 껴져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없어지면 제가 쉽게 말해서 자진해서 나 안 할래요 하고 물러나면 네거티브가 종식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지지자들 중에도 그렇죠. 예, 부담이 된다. 그런데 예. 안 없어져요. 아, 이낙연 후보 측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네거티브를 가져가서 지금의 대선판을 혼탁하게 만들려고 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그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을 떨어뜨려서 자기가 살궁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는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빠져나온다 하더라도 네거티브는 여전히 유지가 돼요. 그 말씀은 거 봐라. 뭐가 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만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네거티브 계속될 것이다 그 말씀이세요. 그렇죠. 저는 이런 네거티브에 의한 희생양이 될 생각은 없습니다. 아, 아직 아무 연락 안 받으셨고 설사 캠프에서 이재명 캠프에서 이러이러하니 좀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하면서 자진 사퇴를 요청해 온다 해도 받으실 생각 없단 말씀이십니까? 그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제 권리를 내가 누구 뭐 그러니까 뭐 큰 명분이 아닌 것으로 내가 이런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가 대통령 될 확률이 100% 가까이 뭐 확 올라가고 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 권리를 지켜야죠.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될 자격을 가지고 있어요. 왜 나한테 내 권리를 내놓으라라고 말을 합니까? 대통령 할아비가 오도 나는 내 권리를 내놓을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많이 화가 나가 있는 상태여서 그러신 것 같아요. 목소리가 좀 높고 청취자 여러분들 많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이재명과 이낙연이 경쟁 관계로 해서 둘이서 뭐 검증을 하든 네거티브를 하든 네. 그거는 두 분이 정치인이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중에 제가 끌려 들어간 거지. 그 네거티브를 저한테 한 거죠. 아주 몹쓸 네거티브거든요. 저한테 집어지는 친일 프레임이에요. 저는 한국 음식이 일본 음식보다 못하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대한민국의 골빈 놈이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거는 생매장을 당할 발언이에요. 전 세계 음식 중에 한국 음식과 가장 비슷한 게 일본 음식이에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두 개를 비교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워요.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한국 음식을 폄하했다라고 그 프레임을 만드는 게 누구냐? 일베들이에요. 어떤 일베냐? 내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인 공격을 하는 극우 일베들이에요. 그게 한 2020년부터 그거 안 하거든요, 걔네들이. 근데 그걸 이낙연이가 주워온 거예요. 인터넷에 여기저기 흔적으로 떠돌아다니니까 그거 주워와가지고 문재인 지지자인 황교익한테 공격을 한 거야. 난 어제는 정말 화가 나가지고 네네. 하루 종일 욕하면서 다녔어요. 그 후보자로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정치적인 의견을 더 이상 드러내지 않았어요. 일단 닫았어요. 고양이 사진 올리면서. 그래서 그거를 이낙연 쪽에서 그렇게 못하게 만든 거지. 나한테 싸움을 붙였으니까 싸움에 응해줘야죠. 내가 원했던 싸움이 아니에요. 이낙연이 가만히 있는 나를 적이 쓰다가 버린 칼을 들고 나의 등을 그러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식이든지 칼을 마련을 해서 이낙연의 끊어야 돼요. 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제가 제 실력에, 제 능력에. 그런데 제가 죽든 이낙연이가 죽든 싸움을 걸었으면 내한테 걸어온 싸움은 나는 피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 하더라도 나는 싸워요. 그 이낙연 씨가 착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면 나 같은 사람은 그냥 엎드려서 빌빌 거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봉건 시대에 왕족이나 양반들을 처럼 행세를 해요. 항상 문화 인사들 위에서 군림하려고 그러고 문화 행사장에 가면 문화인들이 주인인데 지네들이 앞서 가지고 앞에 나와서 축사하고 막 깃발 흔들고 나는 그 꼴들을 난 보기 싫어요. 그래도 있잖아요. 저 언론사 출신이에요. 그 프레임 씌우기라는 것은 어떤 식으로 한다, 말장난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은 잘 알아요. 근데 그걸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할 뿐이에요. 알면서 나를 공격을 했잖아요. 그러면 똑같이 해 주는 거죠. 나도 있잖아. 얼마든지 그렇게 공격해 줄게. 내 평판을 끝장내자 그러면 나도 너 정치 생명 끝장내 줄게. 그래야 그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려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올려 드릴게요.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어제 하루 굉장히 힘들었어요. 네. 배반감 때문에. 예. 저한테 친일 프레임이 씌워지는 게 문재인 정부, 문재인을 지지하면서부터 시작된 일이거든요. 예. 극우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제 말을 앞뒤를 자르고 조작해서 만들어 놓은 프레임인데 네. 그게 한 3년 정도 제가 시달리다가 요즘은 조용해졌어요. 그 프레임이 안 먹히는 거거든요. 예. 말을 조작한 거니까. 네. 근데 그게 거의 버려져 있던 상태인데 네. 2020년부터 근데 그 버려진 칼을 극우들이 쓰던 그 칼을 들고 와서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 네. 그러니까 저도 있잖아. 뭐 문재인 정부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하지 않았지만은 바깥에서 늘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국정 홍보 뭐 팟캐스트 하자 그러면 하고 뭐 하고 다 했던 저한테 네. 칼을 갖다가 꽂은 거죠. 그래서 이제 감정적으로 많이 격앙되셨고 배신감 느끼셨고 이런 하루를 어제 보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저희가 이제 관련된 인터뷰도 네, 공인 대 공인의 공방입니다. 사실 뭐 일반인들이야 그 공직 후보자에 대해서 어떤 뭐 검증적 비판적인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만 같은 공인끼리는 사실 서로 간의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상당히 맞습니다.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모두에 말씀하신 친일 프레임 부분에 대해서 신경민 의원이죠. 예, 그 후보자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고요. 여기에 대해서 후보자께서 이낙연 후보의 연미복 문제 삼으신 것에 대해서 또다시 여러 팩트 체크라든지 비판이 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미복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행사에서 착용하신 것이 확인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무리한 주장 아니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실 그 연미복 문제를 가볍게 네. 그냥 미러링을 한 거거든요. 음흠. 그러니까 저한테 얼토당토 않는 친일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예. 제가 연미복 입은 일본에서 연미복 입고 있는 이낙연 후보가 일본 총리에 더 맞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미러링이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일본 총리 하라고 제가 그러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그 정도로 네. 저한테 친일 프레임 씌우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그런데 그걸 또 굳이 연미복이 일본의 정치인들이 제복이 아니라 유럽 네. 오시고 어쩌고 있잖아. 또 그걸 자료를 만들어서 반박을 했더라고요. 네. 사실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닌데 그런데 그러면서 그 반박한 것에 문재인과 노무현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또 거론을 했어요. 네. 그분들도 연미복 입었다. 근데 그게 맥락이 다르거든요. 연미복은 유럽에 오시기는 해요. 유럽의 귀족들이 뭐 만찬을 하고 뭐 이럴 때 입는 옷이죠. 그런데 일본이 메이지 유신 이후에 타라이쿠 자격도 이제 아시아에서 벗어나서 유럽인이 되겠다고 해서 그 연미복을 입기 시작하거든요. 귀족들이 입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인들이 정치인들이 다 행사했을 때 연미복을 입어요.
일본 네. 정치인의 제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인이 유럽인이 될 거야 하는 정치적인 의지를 담고 있는 옷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근데 문재인 대통령과 예. 노무현 대통령은 유럽에서 입으셨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영국에서 입으셨고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노르웨이에서 입으셨어요. 예. 그러니까 그 유럽 네. 전통 의상으로 입은 거죠. 네네. 그런데 이낙연 씨는 일본에서 일본 왕 즉위식에서 예. 입은 거예요. 예. 장소가 달라서 다르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당시에 일본 왕 즉위식에 2019년에 있었죠. 네. 나루히토 일본 왕 즉위식에 국빈들이 많이 이렇게 초청이 돼 왔었는데 네. 그때 연미복을 입은 사람들은 유럽과 유럽의 속국이었던 국가들 국빈들이 그렇게 입었고요. 그 문제는 외 그러면, 국가들은 네. 전통 의상을 입었어요. 전통 의상. 그 알겠습니다. 각국이 그러니까 우리도 있잖아요. 네. 그때 갔었을 때 한복 입고 갔었어야 돼요.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소가 다르고. 아니면 양복이라도 입고 갔었어야 맞는 거죠. 그런데 네. 그걸 가지고 또 나는 있잖아요. 그런 문제 가지고 그냥 가볍게 넘어가고 있잖아요. 서로 네. 미러링 한 상태에서 끝내면 되지. 그런 식으로 또 뭐 그렇게 해서 황교익이가 엉터리 알고 있다. 이런 식으로 논평을 내더라고요. 아하, 그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내가 다시 또 까줄게. 얼마든지 그런 네. 식으로 저를 공격하시라 그래요. 저도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면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민 의원이 비록 이낙연 캠프에 계신 분이라 하더라도 이낙연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황교익 후보자께서는 이낙연 후보자를 직접 공격을 하셨어요. 상당히 좀 심한 말도 하셨죠.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는 표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더 과연 공직 후보자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는 문제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여기 대해서 오늘 잠시 전에 올리신 또 SNS 글에는 이낙연 후보가 사과하면 끝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어떻게 해야 이게 조금 종결이 될까요? 그 이낙연 캠프 전반적으로 저를 공격하는 게 계속 지속이 됐고 네. 결정적으로 신경민 의원이 친일 프레임을 들고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씨가 그 전체에 대한 구도를 잡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건 이제 본인의 개인적 추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네. 저를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그 반대쪽에 있는 야당의 윤석열, 최재형 씨 캠프에서도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거든요. 아, 예. 그 다른 그 여권의 그 캠프들에서도 이렇게 공격 안 해요. 네. 오직 이낙연 캠프에서만 저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지금 며칠째 계속 하고 있고, 네. 그게 최정점에 있는 게 친일 프레임이거든요. 네. 그 후보자의 뜻으로 보신다.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낙연의 그 지위가 없으면 네. 이런 발언이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정을 하는 거죠. 네네. 그래서 꼭 사과를 그래서- 받아야 이 종결이 되겠습니까? 예, 사과 받아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 직업 생명을 끝내려고 그 공격을 한 것이니까. 네. 저는 여기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사과를 받아야 됩니다. 받으면 저도 네. 사과를 할 거고요. 아하, 예. 사실 뭐 정치 생명 끝내겠다 이거 있잖아요. 저도 네. 이제 금도를 넘은 거 잘 압니다. 네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예. 그런데 왜 이런 말까지 하게끔 그 상황을 몰고 가는지 저는 그때까지 아무 소리 안 했거든요. 아, 예. 어떤 공기 들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며칠째 가만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이러는지 너무 네. 심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정치인들 지금 무려 국무총리까지 지낸. 네, 후보자님 한국의 죄송한데 권력 저희가 소유를 예정 시간이 죄송합니다. 2분이 지나서요. 다음 차례가 있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긴 얘기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제가 고맙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보온 인사라고 하려면 이제 이재명 후보를 적극 지지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네. 먼저 민주당 당원이십니까? 아닙니다. 민주당 당원 아니시고, 예. 이낙연 전 대표 측은 황교익 TV에 이재명 지사가 출연하지 않았냐. 그리고 거기에서 형수 욕설, 가정사 논란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자, 이재명 지사를 이해합시다라고 말한 부분이 있다. 이걸 이제 문제 삼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지사와의 인연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 잘못된 거예요. 예. 제가 이재명 지사를 이해하자고 한 것은 2018년 일입니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반대쪽에 있는 분들이 저를 많은 공격을 했고 제가 좀 많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보훈이 있자 그러면 그때 보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환경 TV에 나왔던 것은 그 마산에 내려갔는데 마침 그 이재명 기자도 마산에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뭐 떡볶이 이렇게 먹으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눴죠. 어린 시절 이야기 나눴죠. 그냥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뭐 어린 시절 어떻게 우리가 지냈는가 비슷한 연배니까 뭐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을 영상을 편집하는 중간에 정세균 후보 쪽에서 영상물 만들자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예. 그 캠프에서 정세균 후보 홍보하는 영상물을 만들자 그랬어요. 제가 그러면 그럴 거 없이 그 이재명 그 도지사가 환경 TV에 나왔으니까 환경 TV에 나오시라. 예. 그러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을 똑같이 이렇게 대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재명,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연락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환경TV 출연하고 난 다음에 제가 대구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 제가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더불어민주당 내에 어떤 정치인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누굴 지지하거나 이런 적은 없어요. 네. 그냥 다 똑같은 분이죠. 이낙연 후보도 저는 똑같고 다 똑같은 식으로 저는 대했는데 그게 왜 이재명 후보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내가 아마 이제 내가 뭐 은혜를 뭐 할 예. 만한 형편도 아닌데 왜 그런 프레임을 씌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친 이재명, 보은 인사 이것 외에 이제 지적하는 게 경기도라고 하는 대단히 큰 최대 광역자치단체의 관광 전반을 경영하려면 글쎄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맛 칼럼니스트일 뿐인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일본 음식을 우리 음식보다 좀 높게 얘기한 것이 있다. 이거 너무 일본에 좀 가깝게 생각하는 거 아니냐. 두 가지를 지적하는데 이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전문성은 뭐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까지 했던 경력들은 자기소개서와 뭐 경영 내용들 이런 걸 가지고 자세하게 서류로 내고 면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들은 대부분 제가 텔레비전 화면에서 식당에 앉아서 음식 먹는 장면들만 많이 보셨기 때문에 맛집 소개하는 뭐 이 정도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는 농민신문사에 있을 때부터 지역에 있는 지역의 내재적 자원들을 갖다가 활용하는 다양한 업무들을 진행을 해왔고요. 지역 축제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공동운영위원장인 뭐 기타 등등 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걸 전문가로서의 지위는 제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일본에 대해서 뭐 일본 음식이 우리 음식보다 더 낫고 제가 이런 말을 갖다가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있잖아요. 불고기는 약분입구의 번안어이다. 이 말은 그러니까 불고기라는 말이 1920년대 문득 우리한테 등장하는데 이 야끼니쿠라는 말도 일본에서 번역해서 들어온 말이거든요. 1800년대에 바베큐라는 말을 야끼니쿠라는 말을 번역을 했고요. 불고기라는 말이 번창하기 전에 우리 땅에 야끼니쿠라는 말이 번창했었어요. 그에 대한 자료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1960년대 김윤경 선생이, 국어학자인 김윤경 선생이 야끼니쿠 대신에 불고기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냐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일제 식민지 36년 동안의 치욕, 모든 인본 민족 감정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의 것을 낮춰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알겠습니다. 제가 민족 감정이 올라온다는 이걸 가지고 왜 친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황 선생님, 나름대로 그런 얘기들이 이낙연 캠프 측에서 관계자들이 아마 이재명 경기지사를 견제하기 위해서 나와서 한 얘기들인데 이낙연 후보를 직접 겨냥하면서 정치 생명을 끊을 때까지 내가 힘을 써보겠다. 이거는 너무 지나치지 않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이낙연 캠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에 대한 그 마타도 네거티브를 계속 진행을 했었고, 예. 결정적인 게 이게 친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 안에서 제일 위에 있는 분이 계속 이 분위기를 끌고 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이 친일 프레임은 제가 문재인 지지를 선언하면서부터 만들어진 극우 일베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통했어요. 이거 버려진 적의 칼을 가져와서 아군의 등에다가 꽂는 비열한 짓을 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는 그냥 깨끗하게 사과하시면 저도 있잖아요. 그 사과 받고 저도 좀 금도를 넘는 말을 했거든요. 정치인한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인이시죠. 국무총리까지 지내시고 지금 대선 후보이기도 한 분한테 내가 이제 정치 생명 끝장내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 저도 이제 금도 넘었어요. 예. 그 막말입니다. 근데 알겠습니다. 먼저 막말을 했기 때문에 저도 막말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니까 사과를 하시면 저도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할 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직업 생명을 지키기 위한 그 방어라고 있잖아요. 이해해 주십시오. 그런데 말이죠. 예를 들면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에서 이제 응모를 갖다 안 한 이제 자연이라면 내가 어떤 자존에 손상을 입었으니까 한번 끝까지 싸워보겠다라고 하지만 어떤 공적인 직위에 이제 올라갈 건데 어쩌면 올라갈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싸우겠다 정치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그 좀 뭔가 난감해지지 않나 안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후보자가 되고 난 다음에 페이스북에 거의 글도 안 쓰고요. 정치적인 의견도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조용히 며칠 있었거든요. 예. 그랬더니 점점 저한테 대한 공격도가 강해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친일 프레임까지 던지는 거죠. 그게 사실 제가 너무 조용히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해 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이런 판단에서 지금 그렇다 그러면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죠. 저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정치 권력자 중에 한 사람이 그렇게 저한테 공격을 해오면 저 같은 시민이 저는 저 혼자예요. 어느 누구도 없어요. 뭐 보호막도 없고 저는 정당도 없고 어떤 조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캠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단 한 사람 저 혼자의 프리랜서일 뿐이거든요. 제가 제 직업과 제 인격과 제 생존의 길을 갖다가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좀 조용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의 경선들이 차분하게 정책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것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해서 그냥 쿨하게 사과하시면 저도 있잖아요.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간단하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사건 이후에 이재명 지사하고 뭐 통화를 하거나 이야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평소에 뭐 통화를 한 게 뭐 평생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뭐 1년 전, 2년 전? 그것도 그냥 대면 해요. 지금 나도 이낙연 대표하고도 서로 인사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랬거든요. 정세균 의원하고도 가끔씩 예전에 이렇게 만나서 악수하고 뭐 이런 적도 있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 많은 분들을 좀 친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 저 싫어합니다. 자, 여당의 대통령 경선 과정에서 생각보다 뜨거운 이슈로 불거졌습니다. 이런 반응 예상하셨나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네,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습니다. 굉장히 분노하셨고 그 내용들이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지낸 여당의 가장 강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의 캠프에서 있잖아요. 일개 시민에 불과합니다. 저 정당인도 아니고요. 정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어떤 조직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프리랜서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후보로 되어 있지만 지금 신분은 그냥 일개 시민입니다. 아무 권력도 없습니다. 네. 저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우면서 공격을 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은 전문가의 일은 대중의 평판이 중요한데 그 네. 대중의 평판을 오염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 막말을 받아서 제가 똑같이 미러링으로 네네. 이낙연 총리 일본 총리하시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분위기가 정치권과 언론의 분위기가 네. 정치 권력이 일개 시민한테 한 막말은 별 대수롭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네네. 제가 한 극에 대한 미러링으로 한 막말은 금도를 넘고 아주 못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네. 이 사건의 애초 처음의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단을 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네. 이야기를 왜 안 하는지 네네. 이 한국 사회가 오직 정치인들을 위한 사회인가 네. 대한민국이 정치인의 나라인가 나는 지금 정치권과 언론이 저희 막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애초에 정치 권력이 일개 시민에게 던졌던 막말에 대해서는 네네. 왜 항구를 하는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네. 참, 정치인들은 보호받아야 되고 시민은 네. 보호받지 못해야 합니까? 네. 자, 또 워낙 대중에 알려지신 분이고 유명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 관심을 끄는 것 같은데요. 대중적으로 유명하다 하더라도 저한테는 저는 그냥 일개 시민입니다. 네네.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예. 뭐가 다릅니까? 예. 이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난타전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더 좀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지금 여당 이재명과 이낙연은 둘은 대통령 자리를 놓고 둘이서 선거전을 할 때 네거티브도 하고 뭐도 하겠죠. 네네. 서로. 근데 저한테 왜 합니까? 네. 제가 정치인입니까? 제가 대통령 후보로 나섰습니까? 네. 왜 저한테 네거티브를 합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윤건영 의원의 발언이 좀 떠오르는데요. 칼을 빼는 용기만큼이나 칼을 넣는 용기도 대단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좀 일단락되면 좋겠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황교익 칼럼니스트께서도 이낙연 전 대표의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필요하신데 이 이슈를 맞습니다. 정리하는 방안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저한테 막말을 한 사람이 네네. 사과를 해야 저도 사과를 하죠. 네. 그게 순리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송영길 대표도 저보고 금도 넘었다 그러면서 네네. 경고를 하는데 그거 아니죠. 먼저 자기 당에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인이 먼저 저한테 시민한테 금도 넘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당내 사람한테 먼저 정치인을 불러다 놓고 사과하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더불어민주당 대표로서의 일이죠. 그런데 네. 시민한테 와가지고 먼저 저한테 먼저 뭐 이렇게 야단을 친다는 게 정치 권력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되나요? 네. 시민은 항상 정치 권력한테 치고 얻어맞고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요? 네. 참 여러 가지 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 황교익 칼럼니스트께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밝힌 분으로 알려져 있고 이재명 지지다 아니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현 여권 경선 상황이 이런 식으로 치닫는 걸 보면 또 지금 이슈의 당사자로서 굉장히 좀 우려되는 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유명인이 정치적인 의사를 하면 망가지는 사회이거든요. 이 대한민국은 정치 과잉 사회예요. 그래서 나는 그 벽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한번 넘어보겠다라는 생각으로 뭐 정치인 지지하는 게 제 삶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야 하고 문재인 지지 선언을 하고 버텨봤는데 네. 이 한국 사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국 사회는 유명인들이 정치인 지지를 하거나 정치 의사를 표현하면 죽이려고 하는 사회예요. 네. 미국에서는 무슨 시상식 같은 데에서 유명인이 나와서 대통령 당신 부끄러운 줄 아세요?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분 직업적 생명 있잖아요. 그대로 유지합니다. 네. 한국에서는 그냥 누구 지지한다라고 발언만 해도 네네. 그 사람의 생존과 인격을 짓밟는 네. 아주 미개한 맞습니다. 사회예요. 자, 일단 이런 왜 시민이 정치적 네. 발언하는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가? 왜 정치인들조차
일정한 네. 정치적인 스탠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막말을 하는 그런 사회를 용인하고 있는가? 네. 그 시민들이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네. 언론의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을 텐데요. 일단 이 토론회에서 등장한 보훈 논란에 대해서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기관광공사 사장 지금 내정자신데 이 경기관광공사는 지금 황교익 내정자께서 직접 지원하신 거죠? 뭐 주변에서 누가 공고를 네. 보고 네네. 그 모든 그 절차는 똑같습니다.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들은 사장 자리가 비면 공지를 합니다. 네. 채용 공지 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서류 접수하고 서류를 작성하는데도 한 3, 4일 이렇게 걸렸습니다. 네. 아주 자세하게 자기 소개하고 내가 어떤 식으로 이 공사를 이끌어 가겠다 하는 그 경영 계획서도 쓰고요. 네네. 그거 통과했고요. 그리고 네. 면접을 보자고 해서 갔더니 면접관들 앉아서 저한테 한 30분 정도 네. 능력이 있는가 어떤가 그거 갖다 집중적으로 질문을 받았고 네. 그렇게 해서 통과를 했고 지금 후보자가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 보통의 그 직장을 구할 때 그 공지 나면 그에 따라서 서류 내고 면접 보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하고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저는 서류 전형과 면접을 거쳐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합격을 한 취업준비생과 같습니다. 네. 자, 일단 근데 이 일을 두고 왜 어떤 뭐 특별한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지금 확보를 해놓은 그 권리잖아요. 네네. 제가 노력을 해가지고 네. 제가 이때까지 평생 한 일에 대한 것을 평가를 받고 그 일에 적합하다라고 면접관들까지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인데 그 자리를 두고 왜 저한테 자진 사퇴하라 뭐 어떤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은 말을 해요. 네. 아마 그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공격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들이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러면 이재명 지사하고 둘이서 있잖아요. 뭐 정치 공격 뭘 하든가 해야 되는 거지. 왜 네. 저를 왜 끼워넣습니까? 저는 시민이고요. 네. 저 정치인 아니에요. 저는 네. 시민이고요. 그냥 취업하는 거예요. 네. 그냥 취업해서 합격해가지고 최종으로 또 하나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는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사람한테 네. 왜 정치 권력이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내놔라라고 자진해서 있잖아요. 내놔라고 하는 여야 정치인들 똑같습니다. 예. 정치 권력이 뭐길래 한국에서는 알겠습니다. 이게 봉건 시대 아직 네. 왕조 시대 아직 살고 있습니까? 예. 왕입니까? 맞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쨌든 경기도 의회 청문회에서도 다시 한번 등장할 것 같아요. 아마 경기관광공사 사장 청문회를 놓고서 인사청문회를 놓고서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지사의 황교익 TV 출연이라던가 여러 가지 보훈 논란에 대한 말들도 TV 출연 있잖아요. 네네. 그거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네네. 저한테 그 영상물 홍보 좀 찍자고 있잖아요. 캠프 인사가 네. 저한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그 말고 이재명 도지사가 지금 그 황교익 TV 출연을 해가지고 영상 편집 중이니까 네. 정세균 총리님도 있잖아요. 황교익 TV 나오시라고 네네.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한테 연락 안 하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나온 걸 가지고 본인이 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네. 황교익 TV 있잖아요.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오세요. 그러면 제가 있잖아요. 같이 먹으면서 먹방하면서 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 왜 그런 걸 가지고 보훈이라 그래요? 교육 유튜브 출연 하나 하는 거 가지고 그러면 KBS, MBC 이런데 그 방송 나가시면 그거 다 네. 보훈해서 그거 KBS, MBC 이런 거 봐주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그렇지 굉장히 않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 막말들을 하고 그래요? 네. 대한민국이 정치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정치인들이 굴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각각 시민들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자기의 권리를 훼손시키지 않으면서 해야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헌법에 적혀 있지 않습니까? 네. 대한민국은 정치인의 나라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간에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함부로 막말하고 네. 그 직업을 찾는 사람한테 물러나라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네. 경기관광공사는 경기도
민이 주인인 네네. 공기업이고요. 그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경기도의회 청문회에서 제가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가립니다. 네네. 중앙 정치에 있는 국회의원 여러분들, 정치인 여러분들 이 일에 대해서 이제 그만 입을 닫아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많이 흥분을 했는데요. 네, 아침 네. 시간에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 흥분해서 좀 죄송합니다. 자진 사퇴는 없는 겁니까? 제가 왜 자진 사퇴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뭐 공모 절차에 따라서 서류 전형과 면접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러니까 2차까지 합격한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청문이 남아 있는데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거든요. 설립 목적이 경기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홍보하고 하는 일을 합니다. 경기도민이 관광공사 사장의 결정을 최종으로 하게 됩니다. 그걸 다 하지 못하니까 의회에서 의원들이 대표해서 나와서 저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중앙에 있는 정치인 여러분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관여할 수 없습니다. 예.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의 일이 있고요. 지방의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원들의 일이 있거든요. 이 일은 경기도 의원들의 일입니다.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자진사퇴 뭐 이런 말들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권력 남용입니다. 예. 여러분들 만약에 지금 YTN에 입사 원서를 넣어서 2차까지 합격했는데 여러분 좀 소란스러워요. 누구하고 친한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냥 나가주실래요? 나가시겠습니까? 그게 부당한 요구면 나가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노동자예요. 제가 어디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예. 정치인도 아니고요. 그냥 프리랜서 노동자거든요. 그래서 정당하게 제가 노동자로서 지금 확보한 권리인데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맞죠.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그때 제가 나가야 되는 게 맞죠. 네. 네. 지금 부적격 사유가 나오면 나가는 게 맞다. 그 전까지는 자진 사퇴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또 그 이재명 지사 캠프 측에서도 좀 뭐 부정적인 이런 입장이 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민석 의원이 뭐 의견을 냈는데 저는 개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만약에 이재명 지사님이 뭐 의견이 지금 너무 소란스러우니까 그 임명권자잖아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상태에서는 별로 마땅하지 않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그러니까 정무적 판단도 하는 게 그 도지사의 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철회할 수도 있죠. 근데 그 밑에 있는 여러분들, 캠프 내에 있는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민석 의원은 캠프 내에 있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그 국회의원이거든요. 네. 지금 안민석 국회의원은 경기도 의회에 있는 의회 여러분, 의원 여러분들을 사실 무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말 취소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연장선상에서 지금 최근 나온 얘기라서 여쭤보면 결국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 자진 사퇴는 없고 그 내정 철회를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 캠프에 있는 이런 그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임명권자인 이재명 지사가 결정할 일이지. 그것도 저한테 자진 사퇴하세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할 게 아니라 이게 뭐 부당하고 뭔가 별로 안 맞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적격 여부와 관계없이 너무 소란스러워서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근무하기에는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 않겠느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만약에 사장으로 앉아 있을 때도 여전히 이런 뭐 말들을 만들어서 업무를 제대로 못할 수도 있거든요. 예. 뭐 이런 정부적 판단에 따라서 그 지금 내정을 철회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저는 이해해요. 뭐 임명권자니까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말을 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외에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지사가 내정 철회 의사를 직접 밝히신다면 뭐 바로 수용하실 그럼 생각이십니까? 그 가정법은 좀 별로 좋은 질문이 아니거든요, 네. 기자님. 네, 죄송합니다. 일단 또 일단 초반에 제가 좀 이렇게 너무 그 난처하실 수 있는 질문을 드린다고 그랬는데 또 다른 질문을 먼저 갔다가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 그 전에 또 궁금한 게 그럼 오늘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 네. 전까지 이재명 지사와 그 어떤 연락이나 뭐 통화 이런 건 하신 적이 없으실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과 뭐 다르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결정해놓고 이거 변화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뭐 그러니까 뭐 제 위치에 대해서 제 후보자인데 위치에 대해서 뭐 변동을 하려 그러면 적어도 저한테 전화를 하시겠죠. 아직까지 전화 온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또 있잖아요. 둘이서 전화를 자주 하고 이런 사이 아닙니다. 예. 제 평생에 한 번 했는가 두 번 했는가 그래요.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아시고서 답변을 해주시네요. 그런데 또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게 어떻게 보면은 또 이낙연 전 대표 측과의 이른바 친일 공방 때문에 네, 이렇게 논란이 좀 맞습니다. 커진 측면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관련해서 물론 자리에 나오셨지만 이낙연 전 대표 측이 또 이 자리에 없기 때문에 관련된 입장이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관련 녹취를 듣고 오겠습니다.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거기에 아류다.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뿐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없고요. 말하고 싶지가 않네요. 문제 제기를 하고 설명하면 되는 것인데 네, 그 후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될 정도인가. 네, 이 관련된 녹취 들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황당하죠. 이제 저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황당하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네요. 저한테 친일 프레임이 씌워진 것이 그러니까 한국 음식을 비하하고 일본 음식을 뭐 높게 치고 있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제가 이거 저 있잖아요. 민족 그 감정이 너무 과다해서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주 외국심 투철한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그런 말을 할 리가 없죠. 그런데 왜 이런 말들이 많이 번져 나갔냐 그러면 문재인 지지 선언 이후에 저를 싫어하는 극우 일베들이 친일 프레임을 만듭니다. 제가 말한 말 중에 일본과 관련되는 것들만 짜와서 거의 괴벨스처럼 하죠. 너한테 아무 문장이나 나한테 가져와 봐봐. 너를 범죄자로 만들어줄게. 딱 그 방식으로 비틀고 까고 뭐 조작을 해가지고 앞뒤 문장 다 빼고 이것만 쏙쏙 가가지고 친일이야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걸 한 3년 정도 저한테 열심히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먹히지 않았거든요. 그 친일 프레임이란 그렇게 날조해간 정보 가지고 먹힐 리가 없습니다. 몇 년 소란스럽다가 다 없어지는 그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2020년부터 이 인터넷 공간에서 이게 많이 거의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제가 문재인 정부 지지하는 외부의 바깥에 있는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씨의 캠프에서 극우 일베들이 쓰던 칼을 폐기된 그 칼을 들고 와서 제 등을 찌른 겁니다. 이거는 인간의 도의에서 벗어나는 거죠. 제가 그 친일 프레임 3년 동안 겪으면서 뭐 온갖 일들이 다 벌어졌었거든요. 적어도 그 일이 벌어진 이유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하다가 벌어진 일, 그거로 해서 입은 상처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걸 건들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 아닙니까? 그 인간에 대한 예의를 버린 거죠. 아무리 정치 권력이 탐이 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태도, 도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거죠. 목소리 깔고 저불하게 그렇습니다. 엄중하게 대처하겠습니다. 뭐 이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높은 게 아닙니다. 사고 방식이 인간다워야 그래야 인품을 증명하는 거죠.
말 그릇듯하게 폼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품이 높은 게 아닙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또 난처하신 질문일 수 있는데 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앞선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그 지금 이른바 뭐 칼럼니스트님께서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이른바 연미복 논란 그리고 이 그래픽을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지금 최근에 하신 발언 중에서 뭐 이낙연 전 대표에게 했던 좀 거친 표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표현들 지금도 뭐 계속 유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맞습니다.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네. 대한민국에서 친일이 더 막말일까요? 짐승이라는 말이 더 막말일까요? 저 같은 전문가, 전문 영역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평판이 참 중요하거든요. 짐승이라 그러면 그래 그러고 이제 그냥 지나가요. 친일이라 그러면 그 한 사람의 일평생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친일이 짐승에 비해서 몇백 배, 몇천 배 강한 막말입니다. 그 친일 프레임을 갖다가 저한테 씌워놓고 제가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게 막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닙니다. 친일이 몇천 배, 몇백만 배 강한 이 대한민국에서는 그 강한 막말입니다. 예전에는 빨갱이라는 말이 가장 강한 막말이었고요. 근데 이제는 빨갱이라는 말 많이 죽었죠. 이제는 친일이 가장 강한 막말입니다. 예. 그 말에 제가 있잖아요. 짐승이라고 아주 수준이 낮은 친일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은 막말을 했다고. 저 말을 했다고 금도를 넘었다. 왜 처음에 금도를 넘은 사람은 이낙연 캠프 측이에요. 그 금도를 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반응을 한 건데 저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일개 시민이에요. 시민이 그냥 반응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제가 예의가 없다, 뭐 어떻다. 아니요. 정치인 여러분들이 정치인 여러분 이러니까 제가 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낙연과 이낙연 캠프 쪽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예의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예. 막말한 겁니다. 그게 이 지금에 전개되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고요. 그래서 저는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냥 사과하시라. 저한테 친일이라고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시라. 그러면 저도 짐승이라고 한 거, 정치 생명을 끊겠다. 제가 생명을 끊겠다 한 것은 제 직업 생명을 끊으려고 한 거거든요. 친일이라는 말을 붙이고 다니면서 제 직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 직업 생명을 끊겠다고 하셨으니까 나는 당신의 정치 생명을 끊겠다라고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냥 똑같아요. 말이. 맞대응을 한 것이다. 그렇죠. 근데 그걸 과하다라는 거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똑같이 저도 과하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그렇게 공격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면 저도 아주 정중하게 사과를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일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의향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대로 계속 뭐 가야죠. 사과하라 이러면서 계속. 저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과를 받고 지금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이 정책 토론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네거티브가 엉뚱하게 저한테, 그러니까 이재명한테 써야 될 네거티브를 저한테 쓴 거죠. 왜 제가 뭔 죄가 있다고? 제가 뭐 대선 주자입니까? 더불어민주당 당원입니까? 아니거든요. 저 정치 안 해요. 이재명 지지자 아닙니다. 그냥 일개 그 시민이고요. 글쟁이고요. 경기관광공사 사장 가서 일을 좀 잘해보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 저한테 네거티브 공격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지금 앞서 뭐 말씀을 좀 몇 차례 좀 드리긴 했는데 그 민주당이나 뭐 여러 그 여권 내부에서도 칼럼니스트님의 좀 용단을 결정하는 그런 목소리 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당 차원에서 민주당 차원에서 그런 그 요구, 용단과 관련한 요구를 직접 들으시거나 직접 받으시거나 그런 건 없는 겁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한테 뭐 용단하라 뭐 어떻게 하라고 할 권리가 없습니다. 정치 권력이 왜 일개 시민의 직업 선택에 대해서 뭘 하라 어쩌라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에요. 그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봉건 국가고 정치인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봉건 시대에 왕이나 양반들이 백성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 그 비슷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시민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그 살면서 가져야 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이거 네. 그냥 내 고유 권리 이걸 왜 정치인들이 놔라 마라 왜 그 오바를 해요? 좀 그 정치인들이 문화 인사들을 함부로 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은 이 관광이라는 건 문화잖아요. 그리고 제가 늘 하는 것도 그 음식 문화와 관련되는 일을 했었거든요. 이 일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저도 당당하게 뭐 정부 관련되는 일도 많이 하고 있고 지자체 일도 많이 하고 제 일에 제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갖다가 의심받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성을 의심받고 있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정치권에 의해서 의심받고 있어요.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정치인 여러분들 정치학과 나와서 지금 정치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신문방송학과 나오셔가지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십니까? 제가 관광업을 해야만이 그 관광 전문가라고 정치인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한 영역에서 평생을 바쳐서 전문 영역을 구축해오고 거기에서 그 업적을 쌓아온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함부로 막말하는 거 아닙니다. 정치인 여러분들은 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치 권력의 그 한도 내에서만 말을 하십시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요. 대한민국은 정치인 여러분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제가 있잖아요. 이 이야기만 하면 있잖아요. 지금 흥분을 자꾸 물 한 해가지고. 모금 드시고 질문 드려요.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요 조금 제가 좀 흥분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다시 물 한 모금 드시고 제가 이 관련해서 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지금 이 최근 이 논란을 지금 정리를 하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크게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정이 전제가 아니라 제가 생각한 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자진 사퇴와 관련해서는 자진 사퇴는 없다라고 말씀을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 경우에는 지명권자, 임명권자의 그 내정 철회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분들은 뭐 이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셨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과 별개로 이런 논란을 좀 잦아들게 하려면 이낙연 전 대표 측의 선 사과, 먼저 사과가 있으면 그 칼럼니스트님께서도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제가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사실 저도 막말한 줄 알고 있습니다. 막말인 줄 알고 한 거예요. 상대에 대한 막말에 미러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한테는 먼저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런 막말을 듣는 그 국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거든요. 누구든지 그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사과를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측이나 저한테 막말을 한 분들한테는 사과한 것 아닙니다. 그분들이 먼저 저한테 사과를 해야 저는 사과를 하겠습니다. 정당하게 확보한 권리인 만큼 정치인들이 그걸 함부로 앗아가서는 안 된다. 시민의 어떤 그 권리를 박탈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 공방이 계속 거세질수록 임명권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게는 계속 더 나빠질 수밖에 없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나빠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빠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이재명과 친한 사람이다라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고 황교익이가 막말이나 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재명도 뭐 욕설이나 하는 사람이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그 국민의힘에 뭐 이재명과 황교익이가 뭐 욕설을 하는 것으로 뭐 유유상종이다 하고 이렇게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봤는데 아주 웃겨가지고 저 있잖아요. 욕설한 적은 없어요. 막말은 해도 그게 욕설 한번 할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런 말을 들어야 되는 건데 그 이재명 그 지지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전체에
악재이죠.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이상야릇한 네거티브 판이 정치 대선 주자도 아닌 사람을 놓고 지금 이 양상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일의 시발점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있잖아요. 묻는 거예요. 저한테 친일 프레임을 씌운 막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쿨하게 사과하시면 돼요. 이낙연 측에서 사과하면 그냥 끝납니다. 이 문제 다시 원래 정치판으로 토론 중심으로 돌아가요. 제가 사과를 하지 않겠다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사과를 안 합니까? 송영길 대표가 저한테 말을 금도가 넘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정치인끼리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고 이렇게 서로 자기 안에 내부의 일들은 비판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금도 넘은 거 압니다. 송영길 대표님.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넘은 것은 이낙연 측에서 먼저 넘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친일이라는 말은 그 막말 중에 최상위의 막말입니다. 그 막말을 먼저 한 사람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내 송영길 대표님이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 그 더불어민주당 그 내 정치인이 한 거거든요. 그러면 송영길 대표님이 지금 해야 되는 그 태도가 어떤 거여야 되냐 그러면 저희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정치인이 그런 막말을 시민 황교익한테 그런 막말을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전후 관계가 맞는 거죠. 근데 그 앞부분을 뚝 떼고 그 앞에 정치인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가장 유력한 국무총리까지 지낸 분의 그 캠프에서 나온 그 시민에 대한 욕설, 막말, 욕설이라는 말은 안 어울리네요. 그 막말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제가 거기에 대응한 나의 막말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수준이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리고 조금 인간적인 그런 정당인 것으로 저는 알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늘 밑바닥 일을 갖다가 해왔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여러분들 이 바깥에 있는 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지지자한테 더 이상 실망을 주지 마십시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화 많이 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